네, 저는 이번에 학생의 삶에 기여하는 미술 교육이라는 주제로 여성을 주제로 한 미술을 수업 사례에 발표하게 된 가롤중학교 미술교사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는 이렇게 7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첫째,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제. 셋째, 수업 소개. 넷째, 평가 계획. 다섯째, 수업 설명. 여섯째, 시사점. 일곱째, Q&A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저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가롤중학교 교사로 올해 3년차 미술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술 활동 및 경험을 통해 중학교 미술 수업을 기억에 남게 해주고 싶은 교사인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사고와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해줄까? 또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의미하고 알찬 수업을 제공하고 싶은 교사입니다. 네, 먼저 주제로 학생의 삶에 기여하는 미술 교육을 토대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삶과 연계한 학교 예술 교육이라는 것에서 조금 의미를 두고 싶었습니다. 자,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을 의미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에게 유의미한 수업이 될 수 있고, 둘째,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업이 어떤 수업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셋째, 수업 소개 부분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수업, 그리고 학생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학생,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과 관련한 교육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 미술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성 역할 인지와 차별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회의 단면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차별이라는 주제의 작품을 패러디 작품으로 직접 표현해 보면서 다양한 차별이 공존하는 사회의 상황을 스스로 성찰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또 학생들 스스로 이러한 성찰의 기회를 바탕으로 목소리를 외쳐보자 라고 해서 스스로 작품을 제작해 보는 단계까지 구성하였습니다. 성취 기준은 9-02-06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매체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을 설정하였고요. 내용 요소는 표현 의도, 표현 매체의 탐색과 활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기능은 활용하기, 표현하기를 바탕으로 수업을 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미술 작품에 드러난 여성의 모습을 살펴보고 감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시대의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들에서 어떤 시대의 여성은 미인으로 설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여성은 신화 속의 신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 현대에 오면서는 여성이 자아상의 주제가 되거나 또 다양한 현대 미술의 주제가 되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주제 설정으로 여성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 여성과 관련된 이러한 작품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대표 작품인 게릴라 걸스의 작품을 패러디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차별과 관련된 주제 또는 주제에서 벗어나 색다른 생각을 해보도록 교사는 유도하게 됩니다.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차시를 2차시로
아니고 원격 수업에 걸맞게 간단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1차 시에는 여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학생들이 살펴보고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는 감상 시간을 가졌고요. 2차 시에는 게릴라 걸스의 작품을 감상한 것을 토대로 학생들 스스로의 생각을 바탕으로 패러디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4가지 단계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여성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들을 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살펴보고 학생들 스스로 어떤 문제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여성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잘못된 정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바로 잡고자 다양한 영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자신에게 와닿는 영상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 과거의 여성이 어떤 대상으로 작품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대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신윤복의 미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이 그 시대에 대표하는 미인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가 있듯이 그 시대마다 여성의 모습은 다 다르게 표현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시대별로 여성이 어떻게 보여졌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과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각 작품에 담긴 문화적 특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서양의 여성이 다르게 표현됐고 또 그러한 특성에 따라서 제작 의도도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게릴라 걸즈의 작품을 바탕으로 의도가 담긴 작품을 학생들 스스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프로그램으로는 화면 녹화 프로그램과 PPT 수업 자료, 또 타블렛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료 및 준비물은 학생들은 교과서와 자신이 표현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료, 연필, 사인펜, 색연필 또는 태블릿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업을 할 때 유의사항도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 형성을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했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보니 이해관에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그 다음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떤 의도에서 작품이 제작된 것인지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에게 각 사회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언급이나 조언보다도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직접 생각한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저와 함께한 이러한 수업을 바탕으로 수업 성찰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원격 수업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학생들에게 조성됐고 스스로 작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혼자서 가질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수업을 통해 기존의 여성의 삶에 대해 학생들이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술을 통해서 진행했다는 점, 또 자기 주도적으로 미술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했다라는 점에서 수업 성찰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평가 계획은 2차 시다 보니 간단하게 구성을 하였고요. 이 부분에서 평가 영역은 표현, 그 다음에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 도구, 총점 등은 이러한 식으로 간단하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수행평가로 반영을 하지 않았지만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서 평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자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구글 클래스룸으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1학년 전체 학생들이 이제 94명인데 그 중에 특수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진행을 한 것을 캡처해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이쪽이 먼저 PPT인데요. 학생들에게 이제 원격 수업에서 배울 내용,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또 신화 속 여성의 모습 아니면 뭐 남자와 여자가 대상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을 수업 내용에 담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미인도와 서양의 르브랭의 초상화, 그 다음에 허난설현이라는 조선시대 여성을 대표적으로 한 작품, 그리고 앵그르의 오달리스크, 또 이것을 패러디한 게릴라 걸스의 페미니즈 작품 등을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게릴라 걸스의 작품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여성 작품을 감상한 것을 토대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하는 관점에서 패러디를 이제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기 이제 마우스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게릴라 걸스의 작품이 왜 여성은 누드인 상태로 매사추세츠 미술관에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원격 수업 시간에 이 작품을 보고 꼭 여성의 차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차별적인 것에 대한 주제를 우리 스스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것을 작품을 통해서 사회의 현상을 한번 대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패러디한 작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구글 클래스룸에 집에서 제작한 작품을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분홍색 선을 그려서 크롭티를 입혀서 가슴을 크게 그리고 하이힐을 신기고 또 파란색 X로 이렇게 쳐놓은 게 이제 의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틀에 끼어 맞추고 표현하지 못한다면 사는 이유가 없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산다. 원래는 이제 매사추세츠 미술관에 왜 누드로 여성은 입장해야 되는가? 왜 누드로 전시되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학생 스스로 이렇게 새로운 문구를 작성한 것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이 학생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보수적인 학생인데 자신이 이제 공부만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되어 있었다라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보게 되었고요. 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에 옷을 스스로 입혔어요. 그래서 벗고 있는 여성의 옷을 입혀 표현하고자 했고 여성이 더 이상 옷을 벗고 미술관에 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표현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어떤 문구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돋보였는데요. 여자는 왜 약해야만 하는가의 의미로 얼굴은 힘센 여성으로, 몸은 호랑이로 표현하여 강한 여성, 힘센 여성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또 이 학생은 남학생이었는데 남성은 차별받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차별받는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이해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성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은 여성의 문구를 통해 자신의 기존의 생각을 깨고 아, 여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수준에도 도달했습니다. 또
이 학생도 이제 표현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저기에 담긴 이제 문구가 언제 그들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해서 아직도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여성 차별에 대해 아직도 옷을 입지 못한 것 같다는 현 상황을 문구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저랑 이제 수업을 하면서 미인도에 대해서 감상 수업을 하면서 배워보았는데 이 학생도 남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영어로 왜 미인도는 있는데 미남도는 없을까요? 얘는 이게 차별이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선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미인도와 모나리자의 작품을 올려서 미인도는 있는데 왜 미남도는 없냐? 이것은 남자도 차별을 받는 거다. 과거 사람들은 미남도도 그렸어야 됐다. 선생님 왜 미남도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의 모습을 외모지상주의 사회상에 맞게 그려진 것을 보고 이렇게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외부 세계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은 우리를 깨지게 할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돼지가 뚱뚱한데 돼지 자체는 뚱뚱한 게 아름다움일 수도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돼지한테 계속 너 살 빼야 돼. 살 빼는 게 현대사회에 맞는 거야 라고 해서 남의 외모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 말만 믿고 이제 가꾸다가 몸이 망가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편집도 하고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은 왜 미술관에 갈 때 차려입어야 하는지 그래서 이런 구성 격식과 형식을 따지는 시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작품도 있었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여성차별이나 뭐 사회적인 내용도 괜찮다고 했더니 Animals are like human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과 동물은 이제 같다. 그래서 여성차별뿐만 아니라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본 학생은 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학생들은 다양한 작품 감상을 통해 새로운 사고를 기른 것 같고 또 현대사회 문제를 미술작품과 자신의 생각을 결합한 자기 표현으로 드러냈고요. 또 단순한 지식 주입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작품을 보고 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번째로 미술작품이 지닌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삶과 연계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 개인적으로 성찰을 이룬 것 같다는 시사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내린 시사점 외에도 학생들이 그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다는 느낌을 등교했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뿌듯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Q&A 시간인데요.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채팅으로 써주셔도 좋고 직접 육성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에 관한 내용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채팅창에 글이 올라온 게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따로 없으신 관계로 제 발표가 7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원격 수업이라는 코로나19 상황에 사실 대비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교사는 학생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주체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변화시키는 사람일까? 아니면 학생들이 같이 스스로 변화해야 되는 존재인가? 굉장히 좀 이번 사태 때문에
교사 개인적으로서도 또 학생들을 대하는 사람으로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다양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처럼 처음으로 마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집이나 아니면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멋진 영상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과 평소에는 학대에서 볼 수 없었던 미술 작품도 컴퓨터로 직접 자세히 감상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서 학생들하고 그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3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과서를 써본 적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교과서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과 지문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 개개인적으로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색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과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미술 교과서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 또 그 수업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도 미술 교과서에 스스로 필기하고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힘든 원격 수업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서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서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또 사회에 대한 참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저도 이번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 제 수업 사례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면도 많겠지만 선생님들께서 더 나은 수업, 더 많은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수업으로 확장시켜서 만들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또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하나를 봤는데요. 수업이 너무 참신하고 좋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남자 중학교 학생들과 남고에서도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음에는 한번 이 수업을 바탕으로 그러한 학교에서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정원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서 미술로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조금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고 또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수업에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심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대부분의 조각상이 남성 위주의 조각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 수업을 바탕으로 혹시 남성 미술이라는 거는 왜 없는지 학생들하고 추가적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의 작품들이 또 남자 위주로 되어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저도 또 한 가지 생각과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제 수업과 관련된 PPT 부분을 빠르게 넘어가서 덜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냥 학생들하고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제가 이렇게 소녀상 이미지도 가지고 와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희 우리가 사는 포천시에는 소녀상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즘 친구들은 아는 친구들도 반에 한 30%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본 친구들은 좀 가 봤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이 소녀상이 생겼을 때 바로 가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도 가 보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또 시작할 때 쪼끔 무겁게 시작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또 진지하게 수업에 임해주는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밑에는 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싶어서 광고에서 사용된 명화 작품도 보여주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또 이 뒷부분에서 헌안설연의 설화 이야기도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고, 또 여기 주디 시카고의 작품과 여기에 나와 있는 에스코바의 작품을 보면서 아이들이 원격 수업 시간에 채팅으로 "우리 엄마를 보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첫 번째 수업 사례 발표를 한 저는 경기도 포천 가롤중학교 미술교사 김영진이었고요. 부족하지만 제 수업 사례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